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하천 TV입니다. 오늘은 공직자의 영혼, 대통령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공직자들에게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작금의 나라꼴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은 가장 깨어있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공직자의 역할과 사명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에게는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민이 부여한 공복으로서의 역할과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 수행에 영혼을 갖고 응해달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요구인 것입니다. 다름 아닌 보수적 영혼을 갖고 직무에 응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적 영혼을 갖지 않는 그런 공직자는 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명하복의 공직사회라 하더라도 영혼을 가지고 상명하복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자기 일을 사랑하기보다는 상관의 눈치나 보고 아부하게 됩니다. 영혼이 있으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으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현상유지, 답보, 때로는 퇴보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공직자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생명은 근무 능력 평가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야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성공 여부는 그래서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윗사람 눈치나 보며 일하는 척 눈도장 찍으며 아부하는 자세에서는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 공직자들이 많을 때 조직도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영혼은커녕 직무해태와 직무유기를 밥 먹듯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들어눕는 이런 비겁한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의를 거스리는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충성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맹견 역할을 자임하는 순간 나라는 망조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공직자들은 대통령이 월급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혈세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한한 5년짜리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가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2년 반 동안의 정책들을 보면 국익을 해치는 정책을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소득주도 경제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관료들은 꿀먹은 벙어리들이었습니다. 탈원전 자해 정책만 해도 직언 한마디 바로 하는 공직자가 없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자신의 관료적 양심이 파탄나도 자리 보존만 하면 된다는 그런 계산들 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6.25가 북한 김일성의 전쟁 범죄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이해할 부분이 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이적행위 발언이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쪽팔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급에 목을 걸고 액을 복구할 뿐 아니라 군인다운 군복을 입었지 군인다운 군인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리 하나 얻고 승진하겠다고 궤변으로 대통령을 감싸고 돌기 바쁜 공직자들만 보일 뿐입니다. 국민 혈세나 축내는 도둑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공직자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꼴을 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 청문회에서 정복을 입은 육군 중령이 출석해서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를 직접 청취했다던 빈드먼 중령은 앞서 NSC 상급자에게도 통화의 심각성을 두 차례나 보고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주 러시아 대사로 지명된 국무부 부장관도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우크라이나 압박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수사를 외국에 요청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국익을 해쳤다고 대통령을 고발한 것입니다. 35년 경력의 현 국무장관의 최측근 베테랑 참모도 백악관이 청문회 증언을 막으려고 하자 사표를 내고 의회에 출석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국가 공무원들의 영혼이 있는 자세입니다. 이런 정통 군 관료들 덕분에 공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트럼프의 그런 즉흥적인 국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스템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상상이나 할 법한 일입니까? 미국 공직자들이 대통령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국가에 충성하고 있음을 한 수 배워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비롯한 공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미국의 공직자들처럼 아니면 아니라고 직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자자손손 영원히 국민이 몸담고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대통령에 충성하지 말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좌파의 핵심 철학이 평등이고 우파의 핵심 철학은 자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가 과연 평등한 사회인지 한번 봐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앞에 평등합니다. 공직자들은 근현대사에서 패망한 나라들의 패망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공부 좀 해야 합니다. 좌파들의 싸구려 허위 선전선동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의 기득인 공직자들이 좌파의 싸구려 감성, 선전선동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들이 정권에 물개박수나 치고 있다면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소련도 레닌의 선전선동에 패망했습니다. 나치 독일도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패망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무솔리니 파시즘 선동에 망했습니다. 알다시피 3대 세습 왕조 김일성 수령도 지금의 북한 쫄망 신세도 선전선동 때문이었습니다. 카스트로의 쿠바도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도 국민 수백만 명을 굶겨 죽게 한 것도 싸구려 감성팔이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감성을 자극하는 좌파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바보 국민들 때문이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몇 년 전부터 무슨 흙수저니 무슨 금수저니 헬조선이니 사람이 먼저다느니 이런 싸구려 감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세월호 조작, 잊지도 않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친일 또는 우리 민족끼리 이런 평화쇼를 벌이면서 국민 감성을 자극하는 선전선동을 해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 종북 좌파들이 이런 허위 선전선동 수법을 통해 밤낮 없이 번갈아가며 바보스러운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대한민국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통에 들어앉아 100도에 튀겨져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좌파 정권이 선전선동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중심을 잃지 말고 경계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천하가 망하면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히 공범이 되기 싫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가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발 영혼이 있는 공직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열심히 메시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